안녕하세요. 코아 투자골드문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0.2%보다 웃도는 0.3%를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우리 시장 17K까지 올라와 주었다가 현재는 살짝 소강 상태 보이면서 딱 17K 부근에서 좀 횡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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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월요일이죠. 매주 네. 월요일마다 저번 주도 월요일 날 뵀는데 사실 월요일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같이 보셔야 하는데 그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항상 그 전주의 일들이죠. 그래서 네. 월요일은 항상 이 전주에 가장 중요했던 일 그리고 주말에도 코인 시장을 쉬지 않으니까 그죠. 주말에 어떤 또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16.8K 부근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불안해하실 거예요. 이 지지선을 내리고 또 이제 더 떨어져 갔을 때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CPI랑 FOMC 금리 인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우선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것은 분명하고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 잘 짚어볼 거고요.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전주에 있었던 이슈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아무래도 굵직한 이슈들도 CPI 발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FOMC 금리 인상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지표들 확인해 보면서 시장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주 처음 시작인데 이번 주를 알려면 저번 주에 시장 상황 어땠는지 한 번 더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번 주에 제일 컸던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항상 금리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강하죠. 그래서 네.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소요하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던 것들도 결국엔 고용 지표가 좋다 나쁘다로는 우리가 뭐 피부로 닿는 게 당장은 없죠. 그런데 네. 금리 인상을 위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재료들을 이제 종합을 하다면 이제 그 앞에 있을 금리 인상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소진되는 건데 저번 주도 생각해 보시면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게 볼 게 없었죠. 그 10월 달처럼 뭐 블랙아웃 기간에 뭐 다른 이제 그런 실적 발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네. 기업의 실적 발표도 없고 그리고 뭐 고용 지표도 사실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항상 좋았다 나빴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좀 짚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 상황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 뭐였냐 하면 테슬라가 중국 공장이 계속 이제 닫혔으니까 그 다음에 감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네. 그것과 그리고 P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위믹스가 한국 거래소에서 상폐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방향은 또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떤 걸 좀 조심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석유랑 가스 위안화가 결제 추진된다고 합니다. 위안화 네. 결제는 한 번 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몇 번 이제 진행이 되었던 네네.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과 상황이 또 어떤 게 다른지 G20 쪽으로 어떤 것도 주목해봐야 하는지를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주 그래서 종합해서 CPI랑 FOMC 이후로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이런 것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20% 감축 이슈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 여러 개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나스닥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나스닥 먼저 보실게요. 우리 네. 저번 주에 어떻게 끝났는지 직접 보셔야 하는데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왜 월요일 날 되면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그 전에 나스닥이 어떻게 끝냈는지도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금요일 날 마감이었는데 목요일 마감이 어떻게 됐었냐면 그 전에 이틀 동안 연속으로 나스닥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3%가량 하락을 한 뒤에 그런데 중요한 지지선에 맞닥뜨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지선에서 맞닥뜨렸다 보니 그러면 조금 올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제가 그때 목요일 날 이제 말씀드렸어요. 금요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죠. 그때부터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딱 그렇게 나오니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 우선은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지지선에 많이들 걸터져 있었고 네. 이제 또 살펴보셔야 할 것은 어쨌든 하락의 재료로 소진되었던 것들이 이제 내년에 있을 경기
침체란 말이죠. 네. 경기 침체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을 해줄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끌어내려졌는데 그것은 사실 의도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지지선에 닿았을 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것은 기관의 매집 현황들도 보여드렸고 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은 상승 그리고 주말까지는 그 상승이 애매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좀 흘러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월요일의 흐름은 항상 그 전에 있었던 걸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저희 주말까지도 이제 흐름이 좋았다면 이제 일요일이나 월요일이죠. 그 넘어가는 새벽이나 이쯤에 네. 하락이 나오는 방향이 많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반대되는 건 역시도 똑같아요. 그 전에 이제 많이 너무 심하게 조정을 줬다면 네. 금요일 이후로 이제 일요일, 월요일에는 또 이제 올라주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와줄 위치에서는 항상 그 전 새벽에 조금 오르거나 내리는 모습, 그 전의 네. 방향과 반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 사실 뚜렷하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디가 지지선인지를 같이 보셔야 하는데 그것은 2부에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스닥 지지선을 봤을 때 좀 걸쳐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했던 게 있었고요. 좀 의도된 조정이 아니었을까? 지지선에 닿았을 때 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에 아무래도 장세가 좀 좋았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살짝 눌려주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구조 조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회사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우선은 왜 이런 결정을 네. 했느냐가 또 중요한데 이제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20% 감축이 네. 저번 주에 있었던 이슈 중 가장 크죠. 근데 네. 왜 이렇게 생각이 드냐면 이제 그 전에 테슬라를 좀 봤을 때 사실 이 날짜를 볼게요. 6월 29일, 7월 9일 이건 역시도 7월 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6월과 7월 달에 이것을 낸 날짜 당일을 보면 결국에는 이 지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에서는 항상 이제 이런 이슈들을 터트려주면서 주가 방어를 했고 조금씩 저점을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날짜적으로 특색이 있는 날에 이런 말을 계속했고 네. 그것은 주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미 깨졌죠. 깨진 상황에서도 이제 감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것은 제가 그때도 좀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이제 10월 달에 제가 테슬라는 다른 것들에 비해 실적 발표가 좀 앞서서 나왔거든요. 전주에 나왔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그 배송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네. 중국 내수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들에 겹쳐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내수가 활발하지 않고 또 이제 그 전에 인도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생산량과 인도량의 차이가 점점 이제 격차가 좀 벌어질 수 있을 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늘었지만 이게 좀 내수적인 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어거지로 좀 맞춘 느낌이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앞으로 1월 달에 또 발표가 있겠죠. 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좀 이제 좋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테슬라의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다 거의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특히나 이제 중국에 공장을 두고 이제 좀 조립 쪽이죠. 조립으로 이제 다가간다면 애플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네. 이 중국 쪽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시진핑 3년임에 맞춰서 매우 문제가 됐었죠. 제로 코로나를 더 강화하면서 이제 공장 한 명의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네. 이제 공장 전체를 폐쇄했기 때문에 이제 생산 라인이 잘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결국에 마주쳐 본다면 이제 거의 세계의 거의 팔과 다리의 역할을 하는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막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주가적인 것이 다음 분기에 영향이 더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제조업과 관련된 것에 연관이 더 많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테슬라를 봤을 때 현재 실적 발표가 원래 다른 것들에 비해서 먼저 됐던 결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앞서서 내수가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에도 좀 영향이 됐었던 것 같고요. 현재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좀 이러한 상황 발생이 됐습니다. 수요가 만약에 다시 살아날 경우에 생산량을 좀 확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좀 감산 조치가 따라졌다는 점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1월 실적 발표에 있어서 테슬라가 아마 4분기에는 좀 더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상까지 좀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고용지표와 또
이번에 발표된 PPI까지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고용지표 생각보다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PPI도 높게 나오면서 물가가 아직 안 잡혔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총님? 우선은 고용지표랑 PPI의 네. 연관성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고용지표는 사실 이때 예상치보다 거의 좀 상회하는 모습, 네. 많이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것은 PPI, 생산자가 이제 그걸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나오느냐죠. 그런데 그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어떤 것이 많이 들어가느냐를 또 살펴보셔야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나왔던 PPI 지표를 보시면 이제 그 전보다는 물론 많이 낮아졌죠. 왜냐하면 8%에서 7.4%로 하락은 했지만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은 7.4%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네. 거죠. 그러면 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를 이제 우리 같이 살펴봐야 하는데 높게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보시다시피 코어 PPI가 높죠. 그래서 네. 이게 왜 코어 PPI가 높아졌냐라고 살펴봤을 때 고용지표와 연관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이제 좋게 나왔다고 이제 이런 게 나왔던 순간 PPI도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네. 사실은 이제 인지를 하셨어야 되고 네네. 생산자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산자 물가에서는 이제 사실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인건비가 이제 여기에서 해당하는 비용이 당연히 증가가 되면 인플레이션으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당연히 생산할 때 비용이 이제 서비스 측에서 좀 많은 비용이 증대가 되면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상치보다 이제 보시다시피 고용지표가 좋았다면 예상치보다 고용지표가 좋으면 높은 수준의 이제 비용을 지불해줬다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연결이 돼서 PPI 역시도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코어 PPI가 예상치보다 좀 많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거기 회사 좀 이제 좀 융합이 돼서 그렇게 네, 좀 네. 발표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PPI가 발표됐을 때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같이 볼 건데 PPI 발표가 나서 3월 22일까지 FOMC가 또 있거든요. 그때까지도 이제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시장이 좀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그런 파월 의장이 연설했을 때 어떻게 또 이야기하느냐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해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나스닥이 상황을 항상 그 전까지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나스닥의 상황이 계속 조정으로 가준다면 파월 의장이 연설 시에 이제 달래면서 산타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네. 그 후에는 좀 이제 아니다 이제 좀 갑자기 또 시장이 올라가거나 한다면 이제 또 어떤 호재로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또 이제 파월 의장이 보고 나서 이제 아니다 이것은 좀 눌러줘야겠다 싶으면 이제 좀 나쁜 이야기들 해주면서 시장을 좀 눌러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예측치 같은 것들은 변동이 어쨌든 크게 되니까 이것으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조금 후에 더 자세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예상치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어 PPI, 근원 PPI 쪽이 좀 높게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인건비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용지표가 먼저 나왔는데 고용지표가 높게 나온 것을 봐서는 추한님께서는 고용지표가 높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생산자 물가지수도 좀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를 좀 예측을 먼저 했어야 됐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파월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나스닥 장이 좀 괜찮게 흘러간다면 그걸 좀 눌러주고 아니라면 좀 산타랠리를 가질 만한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코인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뮤익스도 결국 상패가 결정이 됐고 상패가 되었죠. 그리고 웨이브도 지금 현재 유의 종목으로 딱지가 좀 붙었는데 현재 코인 시장 좀 어떤가요, 우리? 네, 우선은 코인 시장 자체에 좀 네. 칼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비단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좀 많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거래소에서 가해진 압박이 점점 강해지겠죠. 앞으로도 더 그럴 건데 네. 거래소가 이제 문제가 됐던 만큼 이제 문제됐던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적으로는 이제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개수를 줄여야지만 이제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이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되고 네. 그래서 이 책임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들에 강한 좀 압박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믹스랑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테라루나 사태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네. 지금 결국에 위믹스 상패가 이제 12월 2일 날 뭐 7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라고 했죠. 말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상패 가처분이 기각이 됐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상패가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많은 화살 촉이 거래소 쪽으로 향했고 또 위믹스 쪽으로도 좀 향했죠. 그래서 이제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런 사건이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이번 연도에만 거의 3번 있었다는 거죠. 이제 좀 중요하고 굵직굵직했던 사건들이 지금 손에만 꼽아도 이제 테라루나 사건도 있었고 FTX 사건도 있었고 이제 지금 같은 위믹스 사건이 네.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모두 한국 시장에서 좀 밀접한 관계를 좀 끼쳤던 만큼 한국계 코인에 좀 아무래도 강한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런 당연히 규제가 생길 것인데 그 전에 이제 있었던 것들은 사실 이제 생각해 보시면 테라루나 사태 때 있었던 일들 역시도 생각해 보면 신현성 대표도 그렇고 사실 좀 뭐 구속 영장 기각이 되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만큼 네. 이게 사실 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말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장 폐지가 된 뒤에 이제 어떤 이슈들이 많이 나왔냐면 김치코인 쪽으로 상장 폐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이 또 상장 폐지될 수 있느냐 이슈가 좀 맞춰진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상장 폐지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테라루나 사건의 여파로 인해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위믹스의 여파로 인해서 유통량의 이제 그런 유통량을 좀 최근에 늘렸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네네. 뭐 비록 이제 그런 코인들이죠. 사실 뭐 메타버스 섹터의 코인들이 지금 계속 유통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샌드박스라든지 뭐 이런 코인들이 지금 어쨌든 기록이 되어 있던 것과 이제 동일한지를 봐야 하는데 유통량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의심이 된다라는 정황이 좀 찌라시로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당장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고 패닉스를 내기보다는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소명이 되고 이제 좀 보여지는 것까지 확인한 뒤에 그때 이제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의 돈이 메타버스 섹터로 많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유통량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어쨌든 락업 폐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이제 좀 소명하거나 할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 업데이트가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제 업비트 쪽에서 이제 이렇게 코인 이름 말씀드릴게요. 니어 프로토콜, 웨이브, 카바, 트론, 하이브 이렇게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인들 5가지는 이제 앞으로도 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코인을 이제 투자하셨을 때 이제 이 코인이 그럼 발행량은 얼마고 이제 얼마나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셔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웨이브는 유의가 떴지만 웨이브 자체로는 또 이제 굉장히 그쪽에서 활발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연결되는 것도 적고 스테이블형 코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사실 좀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난 이런 불안한 것들을 싫으니 나머지 것들을 좀 투자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던지 이제 좀 성격에 맞춰서 좀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위믹스 쪽에서 돌려져 있던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충분히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좀 태클을 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이게 상패가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코인에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이게 무슨 코인인지 보고 투자하실 그런 이유들이 좀 생겼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우리가 테라루나 사건 때문에 알고리즘 코인에 대한 좀 의문점 또 위믹스가 상폐가 되면서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해서 유통량에 되게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메타버스 섹터에서는 유통량을 좀 늘리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업비트에서는 니어 프로토콜, 또 카바, 웨이브, 하이브, 또 카바
또 트론까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 코인에 대한 유통량 지금 현재 조사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웨이브가 아무래도 유의 종목 딱지가 붙은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소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웨이브 자체에서는 알고리즘 코인이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코인에 투자할 때는 코인 종목이 어떤 것인지,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꼭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위믹스가 상폐가 되고 나서 물론 아직 지갑이 닫히진 않았지만 만약에 투자자분들 아직 위믹스 홀딩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갑을 좀 이동을 해야 될까요? 다른 거래소 쪽으로? 사실 근데 네. 가장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당연히 너무 슬프고 힘들고 하지만 네. 이제 그 전에 펌핑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네. 그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충분히 소명이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코인 시장은 사실 역사가 짧은 만큼 그 전에 이미 2주 동안 계속 밀었을 때 그때 이제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2주 동안 밀리면 이제 그때는 사실 좀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위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유통량 조작은 당연히 무조건 문제가 되는 행위지만 그래도 투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인 만큼 이제 그때 뭔가 했으면 했지 그 후엔 이제 가처분은 기각이 되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때 좀 정리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미 그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옮기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마저도 사실 양이 많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좀 옮기는 것도 번거롭고 힘들죠. 네. 그래도 들고 있어 볼래요라고 하신다면 그냥 옮기고 나서 들고 홀딩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위믹스 같은 사태에서도 봐야 되는 건 기술의 투자를 그래도 위메이드 측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술에 돈을 쏟고 뭐 메인넷도 이제 만들었고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상폐되기 직전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사용을 해서 위믹스를 부활시키든지 아니면 위믹스 2.0 후속으로도 뭔가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 이제 방향성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른 거에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뭐 코인베이스에서도 리플 쪽에 이제 뭐 지갑을 원래에서 정지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다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이게 그럼 어떤 코인이고 그 거래소에서 얼마나 거래가 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량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상폐에 대한 이슈가 계속 돌 수밖에 없고 유의를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 투자하신 코인마다 이것이 상폐나 유의가 됐을 때 얼마나 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면 그 코코아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질문해 주시면 댓글 다 남겨드리니까 투자하셨던 것들 이제 좀 대응을 하셔서 손해가 없는 뭐 투자법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대응을 좀 빨리 하면 그나마 좀 이제 회복이 좀 다음에 다른 걸로 훨씬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유의나 상장 폐지의 이슈를 좀 집중하면서 이제 어떻게 좀 투자 방법을 가져가야 할지 같이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뭐 위믹스 아직 팔지 못하시고 홀딩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래소로 좀 옮기시거나 아까 얘기하셨듯이 위믹스 2.0으로 나중에 또 다시금 재발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은 우리 초원님과 공부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하나하나 고르는데 좀 어렵고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좀 살얼음 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전문가님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는 킹달러라고 하던 달러에 대한 얘기 할 건데요. 킹달러 우리가 1,400원, 1,500원까지 봤지만 다시금 좀 내려오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무래도 달러 약세가 다시금 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쪽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우선은 달러가 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네. 좀 이제 불안한 장이 되니 약간 약반등을 해줬거든요. 1,200원대를 이제 보고 있다가 다시 이제 1,300원대로 올라온 것을 제가 네.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은 달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유지가 되냐면 지금 미국이 달러를 계속 올릴 때마다 중국이 계속 달러를 팔고 금을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됐어요. 이런 행동을 한 지가 좀 됐는데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좀 필두로 한 이제 G20 국가라고 하죠. G20 국가 중에 이제 신흥경제국들이 좀 아무래도 한 개의 나라로는 이제 이런 패권 국가를 좀 어떻게 보면은 반기를 들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G20이나 브릭스 세력을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해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사실 이게 달러를 계속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우리가 뭐 실제로 말하는 양적 긴축이다, 뭐 양적 완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결국에 달러가 기축통화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발행량을 조절하면서 전체적인 국가를 힘들게 할 거야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반기를 두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고 CBDC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결국엔 브릭스 세력이 이제 좀 더 앞으로 나아갈 때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더 보이고 있고 특히나 지금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 것들은 지금 중국과 중동의 관계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굉장히 좀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었죠. 특히나 메타버스 섹터 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 중국과 중동 쪽에 이제 뭔가 맞춤이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그전에도 2018년에 원유를 이제 위안화로 결제를 하려고 했어요. 상하이에서 그러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이 조금 잘 안 됐었죠. 그때 이제 관세를 맞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이제 그때 당시 트럼프가 중국 쪽에 좀 제재를 강하게 가하면서 좀 실패를 했던 것인데 지금 또 뉴스를 살펴보시면 걸프 정상들에게 석유와 가스를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이제 안해를 좀 봐야 되는데 중국은 사실 우리보다 모바일 결제에 훨씬 좀 친숙하거든요. 그래서 뭐 구글도 QR코드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중국 쪽에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QR 결제나 위챗페이, 뭐 알리페이 같은 것들의 사용이 많이 이제 좀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CBDC 발행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CBDC와 이제 연동이 되거나 이제 코인 같은 것도 껴서 좀 활용을 하기가 편하다라는 거고 디지털 위안화 역시도 이제 이미 핸드폰 결제 모바일로 이미 거의 모든 전 연령들이 거의 흡수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랑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중국은 카드가 이제 보편화가 안 되어 있을 때 갑자기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모바일 결제로 바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라서 그것과 연결된 확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말씀을 드리면 인도 또한 G20의 대통령직을 또 인수를 했다고요. 이제 맡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글로벌 암호화 규칙의 제정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인도 역시도 중국과 같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브릭스 세력의 가장 이제 중요한 모습들은 아무래도 인구가 있어요. 결국엔 젊은 나이들이 이제 젊은 연령층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미래를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결국엔 인도와 중국, 브릭스 세력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앞으로 좀 나아갈 때 이런 달러에 좀 반대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1월 달에도 사실 이제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시장이 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많은 기업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럼 1월 달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죠. 지표들이나 아니면 지금 분기별 실적 발표도 좋지 못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안 좋은 상황들에 있어서 달러가 또 이제 계속 또 대두가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CBDC나 브릭스 세력이 이제 결탁을 해서 무엇인가 할 때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달러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 살려고 이제 다른 국가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결속력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이런 행동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단기간적으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탄탄하고 이제
이제 이런 송금형 코인이라든지 어떤 코인인지 이런 걸 공부하는 시간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단기간인 것보다는 이제 좀 장기로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투자를 해놓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미국 달러를 팔고 중국에서는 금을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국은 우리보다 모바일 결제 조금 더 빨랐고요. 카드가 조금 보편화되기 전에 모바일 회사들이 좀 많이 급성장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에 정말 능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따라서 우리가 CBDC를 만들거나 중국에서 코인을 통해서 결제 연동 시스템을 만들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인도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글로벌 암호화폐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달러를 대적해서 좀 대비해서 CBDC나 이런 브릭스 세력들의 좀 세력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현재 또 상하이 석유가스 거래소를 위안화 결제 플랫폼으로 또 한다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국과 이런 서방의 국가들을 중동이나 중국 쪽에서 견제를 하면서 좀 우회하는 모양새로 좀 탈출구를 모색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계 경제 상황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이번 주에 당장 내일 밤에 CPI 발표가 있겠고요. 또 수요일에는 FOMC 우리 금리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큰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 초아님과 오늘 또 같이 함께 하는 건데 이번 주 우리 상황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예상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잠시 이제 반등을 해줬다가 이제 그 직전엔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게 좀 변동폭이 크죠. 그런데 가벼워지기 직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발표가 나기 직전에는 상승을 많이 보여주고 그 전엔 또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 차트적으로 이제 2부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CPI와 FOMC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CPI 발표가 나고 일주일 뒤에 FOMC 발표가 났기 때문에 보통은 CPI가 FOMC보다 발표가 더 먼저 나서 이미 선반영이 대부분 되어 있는 상태에서 FOMC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FOMC가 발표되기 직전에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전엔 항상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가 발표가 나면 하락을 했죠. 이것은 뭐 좋은 게 아니다. 이제 75bp, 50bp도 사실 좋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시장이 좋게 반응을 하냐라는 이야기들을 시장이 좀 이제 뿌리면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주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CPI 발표가 이제 내일 10시 반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CPI 발표가 이제 지금 상황에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측치가 7.3%인데 예측치와 비슷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미 그 전보다 하락을 좀 많이 해준 상황의 예측치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만 나온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해보면 10월 달에 그러니까 11월이죠. 11월인데 11월에 10월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때 발표되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때는 나스닥이 좀 반등을 크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제 같이 가주지 못했던 것이 FTX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전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전체적인 거시경제를 우리가 다 흡수해주지 못할 정도로 기술적인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융합이 되고 이제 된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타랠리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은 사실 25일 후로는 없을 수 있고 그 전에 이제 CPI나 FOMC는 아직 좀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좋다는 것은 예측치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약간 높아서 실제치가 저번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이제 좀 이제 상에 크게 하회를 하면 당연히 이제 FOMC도 이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CPI가 지금은 제일 중요해 보이고 그때 이후로 FOMC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FOMC는 15일 새벽 4시거든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그런데 그때는 이제 파월 연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CPI와 FOMC가 이렇게 하루 이틀 간격으로 나왔던 적은 거의 이제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CPI 쪽으로 조금 이제 당연히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제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당연히 뭐 패닉셀을 하기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이제 관련해서 차트로 보고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 나오는 CPI 예측치 7.3%이고요. 이 정도와 같게 나온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 보여줄 것 같습니다. 현재 발표 정도 전달에서는 발표가 나왔었을 때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은 FTX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좀 나스닥과 따라가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CPI와 또 FOMC 하루 차이로 이렇게 발표가 나는데 FOMC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15일 새벽 4시 반에 발표가 날 것 같고요. 금리 어떻게 인상이 될까? 50bp는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월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가장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1부에서 거시 경제와 또 세계 이슈들, 코인 시장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초아님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기 전에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나요, 초아님? 우선 지금 같이 오늘 봐야 할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차트에 관련된 이야기도 할 거고 이제 뿐만 아니라 창펑자오랑 샘 뱅크먼의 관계가 지금 좀 심상치 않죠. 그래서 USDT 결국엔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스테이블 코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제를 하거나 이제 파생 상품들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코인으로 뭔가 환전이 필요한 건데 그 환전에 해당하는 스테이블형 코인들을 모두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 이제 FTX 사건이 있을 때도 그리고 그 전에 USDC나 이런 것들, USDT, 테라 루나 사태 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양분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좀 긴장감이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창펑자오와 샘 뱅크먼이 좀 썰전을 좀 벌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볼 거고요. 특히나 지금 또 리플의 SEC의 약식 재판이 1월 4일 날 또 이제 그때까지 또 좀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주목해봐야 할 코인이 과연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실 겁니다. 네, 처음부터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창펑자오와 샘 뱅크만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FTX 사태 이후에 현재 지금 벌어지는 사건들 같이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플의 SEC 약식 재판 이 상황 지금 우리가 원래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 좀 미뤄지지 않았나 싶어서 이것도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코인 몇 개 더 짚어주실 겁니다. 현재 모건 스탠리에서는 암호화폐 지금 현재 약세장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현재 기관이나 고래들의 매입은 있나요? 네, 우선은 저번 주에 봤던 기관 매집을 살펴봤을 때는 그 전에 잡았던 숏 비트코인 물량이 어쨌든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의 매집은 살짝씩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고 현물 위주로의 매집은 지속적으로 계속 됐고 그 전에 캐시우드 역시도 이제 비트코인을 샀던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암호화폐 암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현재도 지금 충분히 저점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되는 계좌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엔 다 이제 플러스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물론 모든 코인은 아닙니다. 상패 위협이 있거나 좀 문제가 되는 코인들을 제외하고 이제 좀 무거운 코인들 위주로의 상승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같이 살펴볼 것들은
거는 이제 제가 그 전에 코코아톡을 통해서 이제 카톡을 통해 말씀드렸죠.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짚어드렸는데 결국엔 이제 같이 살펴보셔야 할 코인들은 이제 입출금이 정지되거나 아니면 이슈가 있거나 이런 코인들이 가능성이 큽니다. 그 차트적인 것보다 그런 것에 조금 흔들리는 장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의 이제 모습을 같이 볼게요. 비트코인은 지금 이 주봉상으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봉상으로 항상 그 전에 있었던 하락을 다 뱉고 그 다음에 1차적인 하락을 더 하고 그러니까 2차적인 하락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상승장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후에도 여기 역시도 올려준 라인을 다 토한 뒤에 조금 더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장은 이제 상승의 폭이 크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상승을 다 토해주고 그리고 나서 2차적인 부수적인 하락 진행 중이고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엔 이 하락한 부분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거고 주봉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비록 지금 단기적으로는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이런 악재들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하락하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앞으로의 올라갈 것들이 좀 크다라는 것이고 저점에서 그래서 무거운 코인들을 지속적으로 매집할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 건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지켜보고 왔는데 비트코인이 현재 16.8K 부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FTX 사건이 종료가 되지 않은 시점이고 이제 앞으로 CPI도 있고 FOMC도 있어서 단기간적으로는 조금 흐름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살펴보셔야 하는 건 지금 11월 달부터죠. 지금 4주가량 유지가 되어 있었던 상승 추세를 벗어나서 조금 하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멈추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지지선이 지금 보시면 여기 16.8K 하나가 있고요. 이 라인을 벗어선다고 한다면 16.6K까지는 여기까지 하락한다고 해도 금방 말아 올려질 수는 있지만 여기 이상으로 넘어가서 시간봉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 그 아래로 내려가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아래에서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하락해 줬다가 올라가면 18K, 18.2K 부근까지 상승해 준 다음 1월 직전이죠. 1월 직전이나 1월 달에 안 좋은 이제 흐름이 좀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하락을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 그 전저점을 위협하고 그것보다 깨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적으로는 이제 이게 올라갔다가 하락하고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상황을 지금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디서 지지가 되고 또 저항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좀 보시고 진입을 하더라도 가벼운 코인들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에 있는 코인들이 많거든요. 무겁지만 매력적인 가격에 있는 코인들이 많으니 그런 코인들을 저점에서 분산으로 매집해간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결국엔 수익이 크게 나실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주봉상으로도 봐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뭐 상승했던 폭 조금 다시 걷어내고 2차 하락에 보여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락하고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지금 현재 11월부터 우리가 상승 추세에 탔지만 잠깐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6K 이상까지 만약에 내려가서 넘어가서 좀 마감이 된다면 그 이하까지 좀 아래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18K나 18.2K까지 부근까지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1월에 안 좋은 상황들이나 이런 거시적인 이슈가 좀 안 좋을 경우에는 그 밑에까지 또 다시금 하락을 보이면서 그 전저점을 깨고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 샘 뱀크먼 프리드먼과 또 창펑자오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바이낸스가 인수를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좀 번복을 하는 모습에 바이낸스 측에서는 지금 샘 뱀크먼 프리드먼이 우리 쪽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좀 공격을 했다. 우리가 인수를 철회하고 나서부터 좀 안 좋은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둘의 상황 어떤가요? 우선은 싸움을 트위터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트위터로 이제 중계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창펑자오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USDT의 가격 하락을 일부러 창펑자오를 이제 좀 해치기 위해서 네. 샘 뱅크먼이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상황은 왜 또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왜 또 하고 있느냐에 네네.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 기술을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래 깔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의도들이 무엇인지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상황에서 거래소들의 이익은 뭐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 전보다 네. 이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줄었고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거의 제로 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하는 수수료를 거의 이제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고 그렇다면 더 많은 편을 끌어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FTX가 무너질 때 결국에는 이제 끌고 내려갈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이것을 조금 분명하게 좀 가리면서 우리는 이제 잘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투명하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글을 올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FTX 자체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스테이블형 코인 자체를 다 이제 뭐라고 하긴 조금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환전이 필요하니까 네. 우리도 해외 주식 할 때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처럼 결국에 코인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선물 거래라든지 아니면 파생 상품 거래라든지 할 때는 무조건 이제 또 환전을 해야지 또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USDT와 USDC의 몸집 싸움이 좀 일어난 것이고요. USDT는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것을 지금 같은 장에서 가장 문제였던 것은 SBF죠. 샘 뱅크먼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좀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문제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스테이블형 코인이 이제 가지고 그래야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수익을 위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대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바이낸스와 FTX의 싸움, 트위터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지금 거래소의 이익이 아무래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지금 제로피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로 지금 당장 장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게 가장 크게 좀 움직여야 할 부분이어서 지금 이렇게 트위터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싸움이 지속이 된다고 해서 우리 시장에 좀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입장은 아니십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어차피 초아님께서 계속해서 상황 짚어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 다음 투자 스텝을 좀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는 리플과 SEC의 재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1월로 조금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리플의 상황 좀 어떤가요? 네, 우선 저는 리플을 네. 매수해야 할 타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갑 이동량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살펴봤을 때 움직이지 않았어. 2017년부터 움직이지 않았던 지갑의 상당수가 거래소로 좀 유입이 됐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약식 재판이 결국에 1월 4일 날까지 또 나온다는 건 위믹스 사태로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하는데 위믹스가 비록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을 많이 보여줬지만 결국에 확인해 봐야 되는 건 7일까지 우리가 결론은 낼 거야라고 했더니 미친 듯이 상승을 했죠. 네. 그래서 이게 SEC랑 리플의 그 관계나 이런 것이 싸움이 좋게 끝나든 나쁘게 끝나든 항상 리플의 문제는 이거였거든요. 애매하고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였다라고 판단이
되기에 이런 상황이 만약에 좀 봉합이 되거나 이제 그만할 거야라고만 이제 이야기만 해줘도 사실 많은 좀 상승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상승을 할 때 좋은 매수 때는 450원 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00원보다 훨씬 아래고 4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모아간다면 나중에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리플의 지갑 이동이 역대 최대치이기 때문에 현재 매수 타점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450원대가 가장 좋은 가격대인 것 같고요. 500원대 아래에서 계속해서 모아 가신다면 우리가 소송의 약식 재판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비트초아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